제가 이제 티칭 어워드 수상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공자의 논어에 이 학이 시습지 불역 열호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 배우는 것과 이 배운 것을 익히는 것을 한 30년간 쭉 해왔는데요.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대학에서 첫 강의는 1984년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올해가 거의 한 30년 되었는데요. 그동안 이 쭉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대학 교수로서 지녀야 할 자질이 연구 능력과 강의 능력인데요. 그전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 능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구력도 중요하지만은 이 자신의 그 전문 지식을 학생들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구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우리 대학의 티칭 어워드를 받은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고요. 앞으로 이 상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그다음에 역량을 어떻게 갖출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상이 저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할 때 먼저 어떻게 이 강의에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더욱더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리고 이 집중한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을 시키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우리가 강의가 보게 되게 되면은 대체로 원론적인 수준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론에 입각을 하다 보면은 실무와 동떨어진 그러한 내용을 다룰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적인 지식의 전달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현 사회 내지는 현 기업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 케이스 스터디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론적인 접근과 그다음에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 이론이라든지 이런 케이스가 이 시대, 특히 국제 비즈니스라든지 제가 학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의 이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 물류라는 이 가복의 특성상 이 무역과 물류는 이 환경이 아주 급박하게 변하고 있으며, 또한 이 세계적인 무역이라든지 물류에 대한 규제라든지 규제라기보다도 이 전 세계적인 그러한 이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빠르게 빨리 이러한 추세 변화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히 신문이라든지 전문 잡지 등을 구독하면서 가장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무역 현장과 물류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반영한 내용들을 제가 스크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학교가 특히 잘 되어 있는 아이캠퍼스의 자료실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공지를 하고 그 공지를 통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반드시 이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방송의 경우에도 제가 이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국의 BBC 방송인 월드와이드 전 세계 이 BBC 방송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우리 글로벌 무역이라든지 이런 과목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의 사이트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교수들의 이 짧은 강의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과제로 이렇게 제시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물류의 경우에는 물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물류기기라든지 이러한 작동이라든지 이것을 직접 봐야 이해가 높아지는데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과거에는 제가 이 평택항이라든지 인천항에 학생들을 직접 학교 차로서 이 현장을 견학해 가지고 현장을 보면서 설명도 들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서는 제가 유튜브를 이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물류와 관련된 이 유튜브를 소개해 가지고 학생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물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러한 것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학습하게 해서 이 학습의 효과를 교실 수업과 함께 이 가상의 현장에서의 그 내용들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로벌 무역의 이해라는 과목을 사실 만들 때 이 학부대학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제가 아마 그 당시에 프로포즈를 한 20장 이상을 써 가지고 선정되어서 이 강좌를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개설의 조건이 아이캠퍼스 수업으로 100% 해야 되는 조건이었는데 2시간 수업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몇 년 전에 2시간에서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3시간으로 늘어날 만큼 상당히 과목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경영 경제에 대한 강의는 많습니다마는 이 과거에 무역학과가 있다가 한 20년 전에 이 백화되는 탓에 무역 분야에 대한 강의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역 분야를 통해 가지고 이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소라든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FTA로 해 가지고 언론이나 방송에서 여러분들 항상 볼 것입니다. 그러한 FTA를 가장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 연구 분야가 무역학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무역의 이해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여기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현상을 볼 때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와 같은 새의 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개미와 같이 곤충의 눈도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니까 이 기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기업들이 속해 있는 산업의 동향이라든지 그러한 기업과 산업이 어떠한 이 세계적인 체제 속에서 움직이느냐라든지 이러한 이 새의 눈도 가져야 되는데요. 이 다양한 관점에서 무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챕터별로 요약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일 주안점 드는 것은 여러분 아다시피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국제 물류, 글로벌 무역의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로컬한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한 이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의 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행동은 이 로컬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관점에서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이 과거에 한번 이 국제 물류 이해 수업에서는 국제 물류 수업에서는 제가 모든 과목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과목을 개설했냐니까 똑같은 동일한 국제 물류인데 영어로 수업을 하는 국제 물류, 그다음에 우리말로 하는 국제 물류, 그다음에 중국어로 하는 국제 물류, 그다음 일본어로 하는 국제 물류 해 가지고 중국어, 일본어, 영어 모두 이 능숙한 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한번 강의를 개설한 적이 있는데요. 이 강의가 모두 다 개설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글로벌이라는 것은 한국인이 영어로 한국 학생에게 어 수업을 하는 것이 과연 글로벌하냐,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아시아인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그다음에 이 글로벌한 이 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그다음에 이 무역과 물류 관련된 이 전문 지식과 함께 겸비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어 육성하는 데 저희 강좌 진행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어떤 학생들은 정말 한 학기 동안에 많은 내용을 배웠다. 특히 무역의 글로벌 무역의 이해, 이런 내용들은 무역의 전반적인 이 경제학적인 관점, 그다음에 경제학적인 관점, 그다음에 법리적인 관점, 그다음에 거래적인 관점, 이 모든 것을 다루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에 이 무역을 정말 이해하는 데 좋은 수업이었다. 더군다나 이 매주 거의 한 번씩 올라오는 이 경제 수업과 관련된 경제 경영 관련 기사라든지 그다음에 이 전문적인 이 자료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이 강좌를 통해서 자신이 이 분야로 진출하고 싶었다 하는 그런 글들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로벌 무역의 이해라든지 이 강좌는 특히 학생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면은 정말 취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신의 전공을 택하는 데 있어서도 향후 대학원을 간다 할 때도 이 분야의 연구가 정말 유망하다 하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기억은 안 좋게 평가한 코멘트인 것이 기억에 더 많이 남고요. 특히 글로벌 무역의 이해의 경우에는 수업을 아이캠퍼스 100%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가장 많이 코멘트 받는 것이 수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 PPT 자료를 모두 다 이 프린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이버 수업이 잘못하다 보게 되면 사이비 수업이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사실 수업에 있어 가지고 한 50 분짜리 강의를 하더라도 거의 다 듣는 애들은 많지 않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번 클릭하게 되게 되면 출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꺼번에 다 모아 놓고 이 수업을 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다 보게 되게 되면 프린트 해 가지고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수업에 올라가 있는 자료를 저는 의도적으로 이 프린트를 하지 않습니다. 프린트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갖다가 직접 볼 수가 있지, 프린트할 수 있게 하게 되게 되면은 그런 이 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코멘트가 나오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여전히 프린트하지 못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게 되면 학생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워낙에 사회가 치열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학점이랄까요, 요즘에 스펙이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학점에 민감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중간고사도 공시해야 되고 기말고사 공시해야 되는데 공시하기 기간이 끝나기 공시 기간 들어가자마자 빨리 공시하지 않느냐, 안 했다든지, 그다음에 성적의 평균 점수가 얼마라든지 그렇게 제한을 할 만큼 아주 이 성적에 민감한 그런 코멘트가 많은 것이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또 보게 되게 되면은 특히 글로벌 무역의 이해라든지 보면은 학생들이 100% 아이캠 수업이기 때문에 참 쉽게 학점을 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말이죠,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고 이 자료에 보면은 매 그 강좌가 개설되는 그 시점에서 이 발표된 아주 최신 비즈니스 관련 기사로서 수업과 관계 있는 내용들을 올려 놓습니다. 그걸 또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과제도 영국의 BBC 방송에 들어가 가지고 학생들이 들어보고 과제를 제출하게 돼 있고요. 하다 보니까 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이 시험 범위가 너무 많다 하는 그런 불평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한 또 보게 되게 되면은 또 아무래도 글로벌 무역의 이해란 이런 수업은 이 아이캠퍼스 수업이기 때문에 다른 수업의 경우에 발표라든지 프로젝트 발표를 할 수가 있는, 이것은 좀 하모의 특성상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과거에 이 팀을 짜 가지고 이 프로젝트 한 것을 제출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 온라인 강의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불편이 있고, 그다음에 또 보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쌍방향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그 점에 대한 불평이랄까요? 그러한 것들이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개선하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도 하고, 이 다음 학기에는 어떻게 개선할까 해서 반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이 종합대학의 경우에는 뭐 다른 종합대학의 경우에 이런 무역이라든지 이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런 강좌가 없기 때문에, 이 강좌를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취업 능력을 갖추게 되는 학생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이 분야를 해 가지고 뭐 갈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진출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아주 저로서도 이 보람을 느꼈고요. 이 강좌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특히 3 년간 이번 학기가 마지막인데 학부 경영대학에서 한일 FTA와 무역물류 이수라고 하는 그런 강좌를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인데요. 그 강좌의 특성은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수강하는 학생 중에서 제가 자격이 되면은 수강 학생으로서 이렇게 등록시켜 줄 수 있는 과목인데, 이 학생들은 이 학기 중에 어 강좌 수업을 받고, 그다음에 이 학기가 끝나는 때마다 일본에 한 7박 8 일간 현장에 가게 됩니다. 가기 전에 인제 수업할 때 우리가 일본 문화라든지 일본에 있어서의 필드 조사를 위한 인터뷰 대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현지에 방문해서 7박 8 일간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영어와 국문으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이러한 7박 8일 동안의 모든 경비는 이 학교에서 지원을 다 해 줬죠. 그래서 그들의 경우에 학생이 매 학기마다 한 6명 정도를 제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의 경우에 이야기를 쭉 보게 되게 되면 아주 친숙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이야기는 이렇게 소수의 학생으로서 수업을 들어본 적은 드물고, 그다음에 책상에서의 공부뿐만이 아니라 직접 일본에 가 가지고 일본에서의 조사 대상 기업체 임직원이라든지 협회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소개하는 우리 성균관대학교 출신의 교수들, 일본에 있는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만나 가지고 이런 현장감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학생은 저보고 앞으로 자기는 일본의 무역이라든지 이 분야로 자기는 반드시 더 연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각오를 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교육자라고 하게 되면 에듀케이션 하는데, 저는 요즘은 이 시대가 학생들이 뭐 디지털 시대 뭐 이러다 보니까 에듀케이션과 엔터테이너의 관점에서 에듀테이너로서의 그런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전공 분야마다 틀리겠습니다만은 저희 경우에 뭐 국제무역이라든지 국제물류 쪽의 그 전공의 경우에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높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수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책에서 보니까 6가지의 C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curiosity인데요. 이 curiosity, 호기심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자는 겁니다. 호기심에서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뭔가 학생들이 그 용기를 가지고, 예, courage, 용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챌린지, 그다음에 뭔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 confidence를 가지고 이 자신의 역량을 집중하는 concentration 하면서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continue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육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이 글로벌 무역과 이 국제 물류를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원부터 해 가지고 CEO까지 해서 쭉 학생들이 성장을 할 것인데, 과연 이 강의 내용이 우리가 knowledge,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 knowledge만으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 지식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은 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knowledge에서 wisdom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motivation이라든지 본인이 스스로 이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 수업이 기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성균관대학은 우리 학교의 교실가 교실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인, 이, 예, 지입니다. 특히 우리 성균관대학의 경우에 경영학의 분야, 이 글로벌 무역이라든지 제가 하는 이 분야도 이런 유교의 정신도 조금 가미된 그러한 아주 유니크한 방향으로 수업을 전개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1975년에 이 대학에 입학했을 당시에 학교를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성균관과 명륜당을 보면서 굉장히 어색했습니다만은 아주 이 오랫동안 이 대승로를 걸으면서 저 나름대로 이 유교의 정신이 저 몸에 쌓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으로서 사람의 그 마음의 바탕입니다. 이해할 때 인.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기준으로서 옳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지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이 설기입니다. 저희 경우에는 글쎄요, 과거 한 이 50전의 그 시기에는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었는데, 더 이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제가 이 학생들에게 교육의 현장에서 강의실에서 가르쳐야 될 것이 전문적인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라든지 이것이 더 중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보게 되게 되면은 앞으로 특히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인성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것을 어디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그런 이 학생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마지막 교육의 기간인 이 대학에서 인성 교육을 바탕으로 한 전문 지식의 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이예지의 정신에 바탕을 둔 이 비즈니스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